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상승 주범에 대해서 대한 스승님의 대답. 제가 예전에 스승님을 많이 찾아뵀을 때, 한 2015년경,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 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였죠. 제 기억으로는 한 14년도에 좀 많이 올랐고, 15년도에 더 올랐습니다. 특히 대구 부동산. 그래서 그때 스승님을 찾아뵙고, 어르신, 요즘에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래 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스승님의 대답은 밀턴 프리드만이다. 자, 끝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저도 뭐 책을 통해서나 여러 뭐 전문가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한 번쯤은 들으면 공감해 갈 건데, 물론 그 어르신께서 밀턴 프리드만을 모르죠. 밀턴 프리드만.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의 석학 1976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1912년에 태어나지고 2006년에 돌아가셨다. 자, 이 사람 이후에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자, 시카고 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화폐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밀턴 프리드만 한번 보겠습니다. 학력상 러트거스 대학교 학사, 시카고 대학교 석사,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력은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 뭐 후보 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수상 내역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15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어머님과 그 힘든 그 시절의 일화를 보통 책에서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께서 옷수순을 해가면서 아이의 교육을 했는데, 심지어 등록금도 제대로 못했다. 그렇지만 이 밀턴 프리드만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업을 계속했다라는 그런 참 대표적인 성공 사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 사람은 통화주의죠. 대표적인 통화주의. 시카고 대학 그 인근에 보면 시카고 학파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8명의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배출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연구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부둣가의 뱀장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둣가에 잡아놓은 물고기가 그 어떤 긴장을 하지 않은 관계로 고기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뱀장어를 풀어두면 뱀장어가 부둣가에 잡아놓은 물고기 사이를 비집고 돌아다니면 죽어가는 고기가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뱀장어에 해당되는 게 통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통화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부둣가의 뱀장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는 게 프리드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의 단편적인 그런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보호돼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은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정부의 권리 분산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케인즈 이론과 어떻게 보면 밀턴 프리드만, 하예크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좀 두 개의 파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경제의 기조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또 케인즈의 큰 정부의 그런 기조가 전 세계에 좀 퍼져 있는 그런 영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미국 월가, 탐욕스러운 월가 자본이 탄생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휘젓고 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개입주의이고 프리드만은 통화주의 이렇게 보십니다. 통화량만 적절히 조절하면 된다. 정부는 최소한의 어떤 역할만 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통화량을 적절히 조정하면 경제는 살아난다, 이런 주의였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어록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록이 있습니다만 유명한 어록을 보면 조세 감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가능한 한 항상 조세 감면을 지지한다. 이 사람은 좀 극단주의자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세 제도에서는 우리의 제도는 노동에는 점점 더 많은 과세를 하면서 무의도식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유리지갑이라 하죠. 과세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법률 없이도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국채를 말하죠. 국채를 많이 찍어냅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 국가의 빚도 뭡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 국가의 빚은 불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경제학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국가는 부담이 줄어든다, 빚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국가는 유발시키길 원한다. 그래야지 국가의 부채는 감소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10년 전에 한 10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의 10억은 어디 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억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빚은 탕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만의 어록을 보면 관료주의, 지옥에 대한 분노도 한심한 관료주의에 대한 분노보다는 덜할 것이다. 관료주의에 대해서 냉철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을 좀 많이 뽑고 있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AI 시대가 도래하면 상당 부분이 어떤 지능화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는 또 생각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이 짧겠죠. 그래서 복지를 펴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을 좀 많이 그렇게 뽑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의 수호는 모든 사회기관의 목표다. 개인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이러한 자유의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승의 주범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만이 제시하는 게 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경제학 석학의 말도 공부해가면서 제가 어르신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어르신의 답이 밀턴 프리드만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금 재미없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치, 어떤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대개 그 문제만큼이나 나쁘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 이거죠. 이런 의미로 밀턴 프리드만은 많은 어려움을 남겼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 진짜 극단주의라 가지고 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마리화나의 허용한다는 게 실제 허용이 됐죠. 범죄 감소 효과와, 자, 마리화나를 허용하면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죠. 그전에는 마리화나를 허용 안 하면, 금지하면 이게 범죄니까 국가와 사회 입장에서 비용 절감 효과, 저는 한국의 정서상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적정 수준의 통화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저는 한 물가 상승률 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더 활성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적정 수준의 통화량을 늘려야 된다. 경제공황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다.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은 작은 정부,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했죠. 시장 친화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펴고 이론적인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국민 생산은 통화량 곱하기 통화 유통 속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건데,
인터넷 찾아보면 통화 유통 속도보다는 화폐의 유통 속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는 화폐 유통 속도가 거의 한 1 정도 됐을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0.9 얼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0.6이나 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다 이거죠. 돈이 돌지 않는다.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을 보면 민영화, 정부가 역할을 축소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규제 완화,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 예산을 축소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 독일 수상이 했는 말인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와닿아가지고 5%의 실업률보다는 오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이 낫다. 그러니까 실업률보다는 인플레이션 적정 수준보다 조금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 상승의 주범에 대한 승의 대답에서 굳이 밀턴 프리드만을 언급한 이유는 자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그동안 아파트값이 왜 올랐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답은 이겁니다. 5만원짜리 5만원권. 자 이 왜 그러냐 그 어르신은 자 아파트값이 왜 올랐느냐 이 5만원권 그러니까 시중에 실제 5만원권을 찍어냈다 이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5만원권. 이 5만원권이 안 나오고 그냥 그 전자화폐 있죠. 은행에 그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저도 이 말에 가장 중요한 원인 하면 이 5만원권입니다. 물론 수요 공급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5만원권이 시중에 엄청나게 돌아다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5만원권 발행 10년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은행권 중 5만원권은 금액 기준으로 98조 3천억. 이게 19년 6월 기준이니까 지금 한 100조 됩니다.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5만원권, 시중에 돈으로 다니는 5만원권을 다 합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지갑에 있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만원권을 실제 찍어냈죠. 찍어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든 물가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봐도 가장 한마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어떤 간에 결론은 뭔가 하면 이 5만원권을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물가, 특히 부동산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밀턴 프리드만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 상승 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